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원주와 횡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영월과 평창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8시 현재 내린 비의 양은 원주 불온이 36.5mm, 횡성이 35, 평창 20, 영월 14.2mm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높아 안전사고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림 훼손도 모자라 무허가 개발과 농지법 위반까지 무더기로 위법행위가 벌어진 현장을 저희 원주 MBC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원주시가 조치에 나섰지만 각 부서별로 제각각 처리하면서 눈 가림식 복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규모 산림 훼손이 적발된 현장, 바로 옆 밭 경계를 따라 2-3m 높이의 옹벽이 세워졌고 흙을 파낸 빈 공간은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로 채웠습니다. 무허가 개발인 데다 순환골재를 불법 매립해 농지법까지 위반한 겁니다. 이를 고발한 MBC 보도 이후 원주시는 최근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옹벽의 높이를 2m 아래로 낮췄고 폐기물 대신 깨끗한 자갈로 바꿨습니다.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지. 시에서 복구도면 받아갖고 이제 공사하는 건데. 하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그대로 두고 그 위를 덮는 식의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골재를 위에 싹 눈가림식으로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원상복구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관할관청에서 담당자 나와 확인도 안 하고 이걸 주민인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게. 눈가림식 복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에는 원주시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허가 개발에 따른 원주시의 조치가 부서별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m 이하 옹벽 설치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에선 옹벽 높이에 대한 복구 명령만 내렸습니다.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내용은 조치에서 빠진 겁니다. 일부 해당되는 게 있어서 원사회복 명령이 나간 상황이고 이게 높이가 2m가 안 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환경 쪽을 터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뒤늦게 농지 관련 부서에서도 순환골재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지만 앞선 명령에 따라 현장을 모두 덮은 뒤라 제대로 된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이제 농지법에 따라 조치해야 될 것 같고요. 흔히 일단 원상복구 명령 나가려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무허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의 조치가 제각각이라 강력한 처분은커녕 오히려 복구하는 신용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지난 9년간 원주 지역 환경 현안에 빠지지 않았던 활동가가 있습니다. 이 활동가가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노동부는 당신이 노동자가 아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의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우리가 왜 노동자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지역의 기후재난 대응에 앞장서며 캠프롱 오염 정화 사업으로 원주시 표창까지 받은 환경활동가 김민자 씨. 지난 2015년부터 9년을 원주 녹색연합에서 일한 김 씨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며 지난해 결국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김 씨가 산정한 9년치 퇴직금은 2,150만 원. 하지만 절반도 안 되는 750만 원만 받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법정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는 지난 5월 김 씨가 노동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단체 대표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환경운동을 했다며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꾸준히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죠라고 말했던 게 바로 근로감독관님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문이 너무나 어이없는 법 적용 예외라고 하시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도 안 가고
하지만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노동자였던 김 씨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고용보험료를 9년간 납부하는 동안 원주 녹색연합이 문제 삼지 않은 건 김 씨 노동자성에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였냐 했을 때 더 가까운 거는 근로자가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아닙니다라고 판단한 건 다른 걸 제쳐주고 이건 좀 너무 예외적이다. 원주 녹색연합은 한 지역 언론을 통해 김 씨가 관련 노동법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노동부 판단이 나왔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국 녹색연합 활동가 협의회는 전국의 활동가들은 노동자로 이미 인정받아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원주 녹색연합이 명의를 지키려면 시민환경단체답게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운동 그리고 비영리 단체 그리고 활동가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상식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고요. 녹색연합 활동가 협의회는 전국 녹색연합 차원에서 김 씨 사안에 대응하고 활동가의 노동 가치를 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해마다 꿀 수확철인 봄에서 가을 사이 벌통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는데요. 벌통 하나가 대략 40만 원 안팎입니다. 애지중지 키운 벌통을 도둑맞는 일을 막기 위해 춘천시와 경찰이 벌통에 달 수 있는 GPS 보급에 나섰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라스틱 벌통에 병따개처럼 생긴 장치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보급된 위치 추적 장치 GPS입니다. 이맘때면 기승을 부리는 벌통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춘천 양봉농가에 지급되는 스마트 태그입니다. 어디든 부착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경 100m 안에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건전지만 넣으면 500일까지 작동합니다. 용의자를 단시간에 검거를 하고 피해품을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관련 홍보를 통해서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꿀 수확철이 오면 혹시라도 벌통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던 농민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카메라라도 CCTV 카메라도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점이에요. 실제 지난해 6월 홍천에서 벌통 절도범이 GPS 위치 추적 장치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절도 피해를 당한 주인이 출동한 경찰의 권유를 통해 벌통 안에 위치 추적 장치를 넣은 지 15일 만에 벌통 한 개가 또 없어져 GPS를 추적해보니 이웃 주민인 60대 남성의 집에서 알림이 울린 겁니다. 반면 GPS 장치가 없던 다른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달아갖고 못 잡았죠. 나는 그 GPS를 달아갖고서 그걸 잡았는데 도난 사건이 많아요. 뭐 무상으로 해주면은 괜찮죠. 춘천시는 모든 양봉농가로 위치 추적 장치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스마트 태그 부착과 관련돼서 시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는 양봉농가에 다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춘천 지역 양봉농가에서만 16건의 벌통 도난 범죄가 발생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영서 지역과 달리 영동 지역은 계속된 가뭄으로 식수 공급마저 제한해야 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다행하게도 하천 지하댐 덕분에 걱정을 덜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10곳에서 지하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입니다. 양양과 속초의 경계에 있는 쌍천. 며칠 전 내린 비로 하천에는 시원스럽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시작하는 쌍천은 상류의 해발 고도가 132m로 많은 비가 와도 하루 이틀이면 바다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천 바닥이 암석으로 돼 있어서 스며드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쌍천 하류에서 하천물을 취수해 식수로 공급하는 속초시는 과거에는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쌍천에 설치한 지하댐을 비상급수로 활용하면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수정과 주변의 지하 관정이 하루에 뽑아 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은 15,000톤가량입니다. 이곳 지하댐은 속초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 달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속초 지하댐은 정부의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건설된 국내 1호 식수 전용 시설입니다. 하천을 가로질러 평균 깊이 7, 8m의 물막이벽을 설치하고 제방에도 길이 971m, 폭 2m의 벽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60만여 톤의 물을 하천 바닥에 가둘 수 있게 됐고 대형 집수정 2곳에서 하루 7,000톤의 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좀 가두는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저희가 지하댐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죠. 지하로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안에다가 벤토나이트 용액을 넣어서 그 공극을 메우는. 해마다 제한급수에 식수난을 겪어왔던 속초 지역 주민과 음식점들은 지하댐 운영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무척 심했어도 속초에서 이제 지하댐을 해가지고 전혀 물난리 걱정 없이 아무 물 걱정 없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변 농지의 농업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속초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지하댐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하댐 설치가 가능한 곳도 전국 79개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차장 등의 시설 개방을 통해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에 힘을 보탭니다. 심평원은 오늘 원주시와 협약을 맺고 평일에는 2사옥 주차장 173면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1사옥 주차장 25면을 추가해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원주 시민과 지역사회에 개방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원주시와 주차장 이용 협약을 맺은 것은 광해광업공단, 관광공사 이어 세 번째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지역 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지회와 공채연합노조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임명 당시 백지 이력서 논란이 있었던 현 시설공단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부정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감사 결과 확인된 만큼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도 성명을 내고 이사장의 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원주시는 경고 수준의 처분에 그쳤다며 이는 시장 측근 봐주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릉 도깨비 놀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연이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무대에 오릅니다. 영월군의 상설 공연 장릉 도깨비 놀이를 기반으로 만든 1457 소년 잠들다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에든버러 어셈블리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이후에도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연극 창작센터에서 추가 공연도 열릴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AI 안부전화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전반을 점검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전 통화 내용을 기억해 연속성 있는 대화를 제공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